이재명을 둘러싸고 그의 수사 과정에서 지금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4명이 다 자살이나 그냥 자연사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3명은 자살, 1명은 자연사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재명이 여러 의혹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죽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관련 성남도시공사에서 간부 2명이 지금 자살을 했죠. 또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그 고발을 했던 사람이 자살했죠. 또 이재명의 지금 부인 김혜경의 법화 지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또 참고인 김 씨가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죽었습니다. 이재명은 이게 뭐 주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을 왜 네 옆에는 자꾸 죽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근데 애초에 이재명이 공직선거 위반과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또 대장동 의혹이나 각종 부동산 의혹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또 더 나아가서 그 부인이 결정직 공무원을 그 시중을 드는 직원으로 뿌리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 이재명이 그 일들의 원인에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재명이 이런 것들을 다 음모라고 말하고 또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이런 것들을 무조건 옹호해주고 이런 것은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의 어떤 정치인의 부패와 잘못에 대해서도 그것이 진상이 규명되어지겠어요.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뻗대기고 지지자들이 옹호하면 끝나는 겁니까? 자, 이 모든 부분에 이재명의 처신 잘못이 죽음의 단초를 제공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따져보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무사 김씨가 죽었는데 그 김씨와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배소연이는 76년생이고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할 때 격리였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이 격리였던 배소연을 굉장히 신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자 7급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성남시에서 근무하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자 5급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경기도에서 근무를 해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이 되었다면 아마 이 여자는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비서관이나 행정관쯤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공직생활 동안 줄곧 최측근으로 따라다녔지만은 배소연이라는 사람 얼굴을 본 사람이 별로 없고 출근도 잘 목격되지 않았다. 주로 이재명과 이재명의 처를 사적으로 보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그 유명한 트위터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수사가 됐잖아요. 그때도 이재명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람이 배소연이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배소연의 결혼식에 이재명, 김혜경 모두가 참석을 했고 배소연의 결혼식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이재명의 형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던 이재명의 오랜 비서 백종선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법화 유용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씨가 배소연의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같이 살았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김씨는 기무사 상사 출신으로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성남시에 담당을 하는 보안요원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이제 보안사에서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 이사를 했고 김씨가 일했던 회사의 직원들은 김씨와 배소연이 결혼한 사이로 착각을 했고 그리고 김씨는 배소연에게 배소연이 지금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신용카드를 빌려줬고 배소연이 결혼을 했었는데 그 남편을 본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하고 정진상, 김현지, 배소연, 백종선 등이
이재명의 그림자 측근 4인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죽은 김 씨는요, 뭐 이름이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현욱이라고 이름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현욱은 기무사에서 상사가 아니라 원사로 지금 국군 제300기무대 기무사 원사로 전역할 때 국군 수도병원이 있는 성남을 담당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2014년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병사로 복무하다가 관절인대 시술을 받았고, 그런데 이 관할 지역이 아닌 집에서 가깝고 아버지가 시장으로 있는 국군 수도병원 성남시 소재에 입원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인사 발령이 나야 되는데 군 복무 특성을 감안해도 입원이 3주를 넘길 수 없는데 이동호는 국군 대전병원 8박 9일 입원과 다 합치게 되면 인사 명령이 없이 무려 60일을 자택 인근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자, 국군 수도병원은 워낙 전국의 그 군대에서 입원하려고 하는 대기 수요가 많아 인사 명령 없이 입원 한 달 뒤에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이 또한 발급되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중상자도 6인실을 썼고 장교도 입원이 어려운 VIP 특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지금 이동호가 이 병원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당시는 사병이 휴대폰 금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혜를 좀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동호가 어느 병실에 누워 있었는지도 확인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소연이 이런 이동호와 관련한 일을 봐주는 과정에서 기무사 김현욱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현욱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지금 비상임 이사 임명을 했고 더 나아가서 같은 집에 살기도 한 거 아니냐, 배소연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잠깐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런 이 격리 변호사 인권 변호사 사무실의 격리였던 배소연이가 34살에 은행 대출 없이 2010년에 한강뷰 아파트를 사들이고 또 여러가지 재산이 지금 최소 50에서 어떤 사람은 100억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 출처도 지금 이 김현욱이 배소연과 이 관계가 특별한 관계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김혜경 법카 사건으로 조사받다 죽은 이 김현욱 죽음과 관련하여 기사에 댓글을 달고 왔다는 개딸들한테 고맙잖아라고 이런 표현을 이재명이 썼어요. 자,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 참고인 한번 받고 더 부를 필요도 없었는데 자살을 했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사에 고맙잖아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김현욱의 카드가 지금 법카로 항상 먼저 밤에는 결제하고 낮에 바꿔치기가 됐죠. 자, 김현욱은 2018년 기무사를 전역한 뒤에 성남시에 사무실을 둔 군납업체에 근무했고 이제 작년에 이재명이가 도지사 할 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 이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김현욱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하고 집이 아닌 사무실에서 숙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죽는 것은 정작 사망 당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배소연과 그 어머니 다세대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이죠. 그래서 배소연과 이렇게 특별한 이런 관계였던 사람이 주변 사람들은 다 결혼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인과관계를 제공한 부분 관련해서 그가 이런 식으로 희한한 소리들을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계양을의 그 공천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표 경선이 한참인 민주당에서 토론회가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직회라고 게시판을 도배하고 문바에 이어 지금 개딸들이라는 것들이 민주당을 완전히 흔들어 제끼고 있어요. 그래서 공천에서도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재명이 개항을 공천과 관련해서 박지원이 셀프 공천을 했다고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한때 박지원이 이재명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공동으로 됐을 거니까요. 둘이가 친한 사이였고 각별한 사이였겠죠. 그래서 6월 1일 지방선거 때 같이 실시된 보선에서 이재명이 자기에게 전화 걸어와서 개항을 공천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폭로했어요. 그래서 엊그제 민주당의 이 토론회에서 대표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물었어요. 경쟁 후보가요. 박지원에게 전화했냐니 이재명이는 박지원과 여러 이야기를 나눈 건 맞지만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셀프 공천이라 할 수 없다. 내가 공천권이 있었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과 자기 공천 여부를 논의했지만은 선거 승리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말을 하고 이 당을 사당화시키는 그런 이재명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작 완전 잡아떼기로 갔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김현욱과 배소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냥 잡아떼기로 가고 있는데요. 주술이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막아져야 된다. 적어도 이재명이 안타깝다 하고 자성한다 해야지. 애초에 법인카드 유용이 없었으면 자살도 없었을 것이고 대장동 의혹이 없었으면 그 성남 도시공사 2명 자살도 없었을 것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관련 내용이 없었으면 또 의문의 죽음을 한 사람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재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깔아뭉개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밀어붙여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이재명은 그야말로 솔직히 정상인의 범주에서 좀 벗어났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